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1등급 즐겨찾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과연 무엇을 얻어서 마지막 문제까지 맞춰 만점에 갈 것인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문제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 개의 낱말들을 적었는데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또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의뢰, 저 녀석은 그래 그랬을 때 의뢰, 요 레자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은 물론 아니지만요, 받아쓰기를 했는데 제일 많이 틀린 것이 나는 저 녀석 뒤치닥거리만 하고 있어. 뒤치닥거리, 여기서 물론 뒤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뒤치닥거리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뒤치닥거리, 금세 이 강의를 듣고 이해를 했구나. 금세 꼭 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로 하면 안 되고요. 금시에의 준말입니다. 그래, 내로라 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모이셨구나 할 때 내노라가 아니라 내로라.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 희노가 아닙니다. 또 얇다, 넓다 할 때는 이렇게 얇다 쓰지만 얇다라타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얇다라타로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꼼꼼이, 깊숙이, 틈틈이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머리에 슬슬 기어다니는 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꼼꼼이, 이를 꼼꼼히 잡아라. 또 깊숙한 곳에 이가 있구나, 틈 속에 이가 있구나. 유치하지만 그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꼼꼼, 이, 틈틈, 이, 깊숙, 이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도두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를 도두다, 흙을 북돋워주다, 용기를 북돋워주다 모두 돛우다인데 돛구다가 나오는 경우는 안경의 도수를 높이다일 때만 돛구다고 나머지는 다 도두다, 용기를 북돋워주다. 돛구다는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자를 쓸 때 보면 내가 너에게 전화해 줄게 할 때 게를 써야지 깨를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제일 많이 틀리는 것입니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할 때 뭐뭐 할, 그리고 수, 의존명사의 밖에는 수에 붙여 쓰는 것입니다. 밖에 모두 다가 바로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그 다음에 너 멋대로 해 할 때요 대, 멋에 대로가 붙은 경우와 그 다음에 뭐뭐한 대로 할 때 요거 띄어 쓰는 경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많이 틀립니다. 김치, 김장김치를 담가라 해야 되죠. 이걸 담가라 할 때 이것을 담궈라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 수도꼭지를 잠가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틀리죠. 이번에 모의고사를 치러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형이 치르다이기 때문에 여기 어가 와서 의가 탈락되고 축약돼서 치러가 되는 것입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이야기한 것 여러분 두세 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발음상의 문제인데요. 고가도로냐 고가도로냐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가도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안경테를 2만 원 주고 구입했어. 야, 우리 동네에서 10,000원이면 되는데 너무 비싸게 구입했구나. 그래, 고가 구입, 고가 매입할 때 값, 가짜가 오게 되면 이때는 모두 까라고 발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음을 고가 매입. 그 다음에 이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야 할 때 관건이구나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관건이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관건이야. 그 다음에 야, 그거 참 효과가 있는데 효과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야. 간단.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번에 결혼식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님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음이 이리로 올라가서 다밈이라고 발음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밈 발음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을 때 동가홍상 그러는데 같은 값이면 하니까 이 가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동가홍상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동가홍상. 이것은 뭘까요? 밭을, 이것을 티읕이 위로 올라가니까 밭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밭을 그럽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 이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티읕이 위로 올라가니까 밭이가 됐다가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치읓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을 구개음화라고 그러죠. 이때는 밭이라고 하고 이때는 밭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마지막 문제에서 망설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도움이 많이 되셨죠? 42번 가보겠습니다. 맞춤법에 맞는 것은, 이때도 맞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맞는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알맞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맞는이 아니라 알맞은,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맞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는이 나오는 것이고 알맞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웬일인지,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쓰면 왠지, 왜인지의 준말이 되는 것이고요. 웬일은 이렇게 어찌된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왠지 웬일, 그녀는 나와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을는지, 이거 있을는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곰곰이, 곰곰이가 아니라 곰곰이라고 해주고요. 그녀에 대한 나의 감정은 더욱더 복잡하게 됐다, 이건 안 되죠. 되었다의 준말이니까 됐다라고 해주고요. 하여튼,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소리 나는 대로 써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1번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있을는지가 맞고요. 43번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끊기면서인지 끊기면서인지, 이건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끊다라고 할 때 여기에 기억이 나왔죠. 그러면 히읗과 기억이 만났다. 이렇게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축약돼서 크가 되죠. 그러니까 발음은 끊기면서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끊기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끊기면서, 그 다음에 그 산엔 나의 발을 어떻게 해줄까? 어렵습니다. 이것은 발음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밥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발음을 리을을 없애고 밥다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밥다 이렇게 발음해 주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나에게도 머리 숱이, 여기서 머리숱 똑같네요. 아까 밭과. 그러면 여기 이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티로 됐다가 다시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수치. 나는 머리숱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머리숱이,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아이들은 무엇을 찾는지 부엌을, 이 대목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엌, 그 다음에 무릎.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옷.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 대표음은 무엇일까요? 부엌의 대표음은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 되죠. 부엌, 얘는 비읍, 얘는 기억, 얘는 옷, 이렇게 되죠. 이렇게 키읔의 대표음이 기억으로, 피읍이 비읍으로,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히읗이 디귿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소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소리 법칙이라고 하죠. 이것을 또는 중화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말들이 나왔을 때 이나 을을 만날 때, 또 안과 위를 만났을 때, 이나 을은 전에도 한번 설명해 준 기억이 나는데요. 이나 을은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고, 안과 위는 명사니까 얘는 실질 형태소고 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와 실질 형태소를 만났을 때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표음으로 나는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법칙이라고 해서 말음 법칙 또는 음절의 끝소리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나 을을 만나면 얘네가 아니라 본래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어키 부어 이런 거예요. 무르키 무풀 클 오실 뒤에 오물이 나오게 되면 대만 다음 되는 거예요. 부어 부이 무무르 간극이 오비 여기서는 부엌에다가 나왔으니까 어때요? 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날이 밝지 않은 것은 날이 박지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날이 박다니까 날이 박지. 그래서 그렇다면 정답은 43번에 2번이 되겠죠. 특히 42번, 43번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업은 전교 1등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누가 꼼꼼하게 성실하게 챙겨두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번에 비문학 지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고유 음악에 관한 문제, 또 악기 소리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악기는 소리의 본지름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든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그리고 우리 악기는 본지름의 색깔이 존속되는 정도의 공명만 사용한다. 공명은 울리는 소리죠. 말하자면 공명을 극대화하여 크고 멀리 가는 소리를 만든다든지, 이때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죠. 각 악기의 음이 거의 같은 성질의 음이 되도록 발달시킨 서양 악기. 그러면 서양 악기는 공명을 극대화하고 또 악기의 음이 거의 같은 성질의 음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악기는 공명을 최소한으로 하고 오히려 악기를 만든 재료의 소리가 분명히 울리도록 했다. 악기를 만든 재료의 본래의 소리가 울리도록 해주었다는 것이 서양 악기와 우리 전통 악기의 큰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첫 번째 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음악에서는 음과 음이 연결될 때 피아노 소리처럼 같은 높이의 음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때 만이라고 하는 단독 보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나오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의리 음악에서는 음과 음을 연결할 때 피아노 소리처럼 같은 높이의,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는 같은 높이의 음으로, 그런데 우리 음악에서는 같은 높이의 음만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할 때 이 단독 보조사를 잘 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물론 같은 높이 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연결된 것만은 아니다. 음 자체가 생명력의 분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결될 때에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강하고 부드럽고 농담, 농은 짙고 담은 옅고, 그러니까 음과 음의 연결에 있어서는 식임새라고 하는 것은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이라고 뒤에 주가 있고요. 사투리에 따라 나타나는 소리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악기를 전공하는 분들은 자기 악기의 독특한 식임새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 악기 자체의 특성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식임새만 통달하면 간단한 악보를 놓고도 그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심지어는 버들피리 가지고도 그 버들피리 속성만 가지면 그 가지고 악보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경우 우리 어렸을 때 종종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면 우리 음악은 선율 자체가 생명인데 선율 하나로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색깔도 다양해야 하고 극적 표현력도 있어야 한다. 물론 장단과 결합하여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선율 자체의 인상은 가장 강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음악의 선율의 구절법은 서양 음악의 그것과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음악은 어떠냐면 처음에 불쑥 내질렀다 강하게 가다가 끄듬은 아주 희미하게 간다. 여러분 시조창 같은 거를 보면은 그게 쫙 던졌다가 가나다란 저온으로 흘러가서 들릴 듯 말 듯 할 때 하는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양 음악의 박자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음악의 장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판소리 장단 같은 예를 든다면 가장 느린 장단을 우리는 진양조라고 하죠. 진양조 장단이고 그 다음에 중머리 또 중중머리로 갔다가 잦은 머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쉬머리로 가는 그 장단의 순서인데
우리의 이러한 장단은 서양의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박자와 같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라의 마지막 보면 우리 음악은 불쑥 강박으로 시작하면서도 이내 뜸을 들이듯이 차차 긴장시켜서 4분의 3 부분쯤에 가서 딱 하고 맺어주고 그 다음 짧게 풀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마에서는 우리 가곡의 바탕은 10여 곡 2시간 정도 불러야 하고, 또 산조 바탕도 40분 이상 걸려야 되고, 판소리 공연은 보통 3시간에서 7시간인데 뭐 12시간 가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양의 음악과 달리 우리 음악은 얼마든지 길이를 늘어뜨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반복 형식이 묘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아주 빠르게 몰아서 맺어놓고 다음은 짧게 풀고 마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감정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형식이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44번, 이 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본문을 섬세하게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제가 지문부터 읽었지만 사실 비문학 학습 방법은 발문과 선택지를 먼저 읽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배경 지식을 빨리 알아차린 후에 지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독해 방법이다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반드시 그 방법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익숙해.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많은 선생님들이 발문, 답지, 즉 선택지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방법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편한 것이 좋죠. 그러나 비문학의 독해 요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던져져 있는 신문 사설이나 컬럼을 매일 밥 먹듯이 양치질 하듯이 몸에 배게 한 3개월 정도만 사설 칼럼을 읽으면 아마 비문학 독해는 저절로 해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1번, 우리 음악은 우리 문화의 감정을 반영한다. 마달락에 나와 있고요. 우리 음악의 장단은 서양 음악의 박자에 해당된다라고 했고요. 아주 쉽죠? 라에 있습니다. 우리 음악에서는 선율이 주는 인상이 가장 강렬하다. 이것은 다달락에 있고, 우리 음악에서 처음 음은 강하게 소리를 내고 그 음은 희미하게 여민다. 이것도 다달락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쉽죠? 5번, 우리 음악에서는 음과 음을 연결시킬 때 같은 높이의 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우의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거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우리 음악에서는 음과 음을 연결시킬 때 피아노 소리처럼 같은 높이의 음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44번에 5번이죠. 45번, 윗글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의 현대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글을 쓰려고 한다. 강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45번은 약간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보니까 옛날의 명창들은 오물을 마신다거나, 여러분 뭐 옛날에 뭐 똥오줌을 먹고 그랬다 그럽니다. 폭포 밑에서 수련하여 목청을 단련시키는 훈련했다. 여러분, 폭포가 싹 콸콸 떨어지는 속에서 폭포 소리를 능가할 정도의 소리를, 창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피를 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폭포 소리를 능가할 정도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가수라고 일컫는 조용필 씨가 노래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를 토할 정도의 훈련을 거듭한 끝에 지금 국민 가수의 칭호를 받고 있다고 하죠. 요즘 수련생들은 그와 같은 노래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가달락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악기의 소리, 즉 본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명창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에는 식임새에 대해서, 3번은 구절법, 4번은 장단, 5번은 형식에 대해서 과거와 오늘날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비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윤오용의 마고자라고 하는 수필로 파도를 타가 봤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네. 옛날 사람들은 대단한 전통과 안목 솜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전통 안목 솜씨는커녕 외래 문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것까지 망가뜨리고 있네라고 해서 옛날과 오늘 젊은이들을 대조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무비판적인 외래 문화 수용하는 것을 풍자 비판하고 있다. 이것을 윤오영이라고 하는 작가의 마고자라고 하는 수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의 마고자. 옛날 사람들은 전통적인 안목과 솜씨를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창조 계승했는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안목 솜씨는 차치하고라도 내버려 두고라도 외래 문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우리의 것조차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옛날과 오늘날을 대비해서 오늘날의 문제점을 적시한 지적한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4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 1번을 보면서 윤호영의 마고자라고 하는 수필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46번 이제 선율에 해당되는 파트인데요. 극적 표현력 나왔죠. 기억을 라에 적용시킨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 이것은 각 상황의 내용과 그에 맞는 장단이 함께 어울릴 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각 상황의 내용과 그에 맞는 장단이 함께 어울릴 때 가장 좋은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몇 번으로 가면 될까요? 5번이죠. 상황에 맞게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가거나 하는 것입니다.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광활루에 올라 먼 경치를 바라보는 대목은 느리게 진행하는 것이 어울리고 느린 장단으로, 마지막 암행어사 출도 장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허둥대는 설이나 역절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빠르게 몰아쳐야 한다.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이 뒤집히는 장면이 허둥지둥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거 풍비박산난 그 장면을 처리하려면 가장 빠른 장단인 휘머리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5번이 되겠고요. 47번 보기의 서양 음악 특징에 대비되는 의리음악의 특징을 설명한 문단은 무엇일까? 여기서 서양 음악은 두 마디가 합쳐져 이루는 동기를 기본으로 하여 이것을 발전시켜 곡이 완성되는데 이 동기 발전식 음악이 올리는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쌓을 수 없으면 이제 그만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 음악은 어느 한 부분만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하루 종일도 부를 수 있는데 서양 음악은 어느 정도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그 이상 더 길게 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연장 반복시킬 수 있는 단락을 찾아내면 되죠. 그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민요 가락조차 우리는 몇 개의 구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47번에 5번 비문학집은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에 관한 비교 대조의 설명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글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48번부터 52번까지인데 가는 이색의 부병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색은 고려 말때 삼은에 해당됩니다.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목은 이색. 그래서 우리는 삼은 그러니까 스물 은자의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고려 말때의 신하로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고려 말 무상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융성했던 고려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회고의 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이거 평양에 있는 부병루입니다. 사실 부는 뜰 부자고요. 벽은 맑고 깨끗한 푸른 물이고요. 루는 누각이죠. 그러니까 정자가 물속에 비춰졌다. 여러분들 저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부석사라고 하는 것 있죠. 부석사 뜰부자에다 돌석입니다. 돌이 둥둥 떠 있는.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뒤에 가면 실제로 부석이라고 하는 돌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물이 나와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성은 텅 빈 채로 달 한 조각도 있고 오래된 조천석 위에 천년의 구름이 흐르네. 여러분 시간은 추상성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어떤 감각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시화, 시각화시킨 예가 밑줄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예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다. 질화로의 재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 이육사의 광야에 보면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계절이 피었다 졌다. 그러면 꽃이 피었다 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기린마는 떠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는데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 노니는가? 천소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주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명상황이죠. 기린마는 동명상황이
탔다는 말입니다. 돌다리에 기대어 휘파람 부노라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그 당시 있는 인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는데 저 그 당시부터 내려온 산과 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네. 인생 무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데 자연은 저렇게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네. 옛날에 저 고구려를 처음에 만든 주몽 동명성황과 같은 그 기계를 고려가 계승했어야 되는데 이미 고려는 패망하고 말았구나. 다시 그러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보는 원천석의 시조입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철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 운수에 달려 있으니,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 운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을 때도 추초로다, 많을 때도 추초. 가을에 이파리가 다 떨어진 쇠락한 모양 그대로구나.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그 고려 500년의 그 왕업이 찬란했었던 왕업이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에 묻혀 사라져가고 있구나.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는구나. 석양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지만 나라가 패망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임금이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겨워 하노라,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은 여러분들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과 함께 참전했었던 유명한 작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바로 노계 박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을 임진왜란 1592년을 기점으로 나누었을 때 임난전을 조선 전기라고 하고 이 부분을 조선 후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1392년 보니까 정확하게 200년 만에 전쟁이 터졌고 1894년을 갑오개혁, 이 이후를 우리 이제 현대라고 하고 이 이전을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임진왜란 바로 직전까지는 그 유명한 송강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동별곡, 성산별곡, 삼인곡, 송민곡 등의 작품이 왕성하게 나오게 되었고 물론 임진왜란 일어난 1년 후 1593년에 정철은 죽습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물론 충무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충무공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좀 상식적인 건데 이것을 시호라고 합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율곡, 이이, 태계, 이황 이런 것들은 살아있을 때 그런 호가 붙여진 것이지만 충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업적을 붙여서 나중에 붙여준 호입니다. 이런 것을 시호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종대왕, 태종, 태조 이러한 모든 말들은 모두 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붙여진 시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고요. 이순신과 노계, 박일로, 이때 노계라고 하는 것은 박일로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노계라고 하는 호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호라고 하고요. 이런 것은 죽은 다음에 붙여진 시호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충무공 이순신과 노계 박일로는 임진왜란에 참전했고 물론 충무공 이순신도 난중일기라고 하는 전쟁 속에 일어나는 일기를 만들어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킨 경우가 있고 박일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가사와 시조를 마음대로 넘나들었던 작가죠.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박일로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선상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선상탄은 배 위에서 탄식하는 것, 태평사, 또 대표적인 작품은 뭘까요? 여러분들 박일로 그럼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안빈낙도적인 삶을 이야기한 누황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그리고 박일로의 조홍시가라고 하는 시조.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선상탄, 이것도 전문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왜 과거의 배는 유유자적하고 휘파람을 불고 돛담배를 띄워서 그 풍류를 즐기는 아름다운 배, 거기에서 술상과 안주를 차려놓고 행복하게 뱃전을 두드리면서 낮잠도 자고 바닷바람도 쐬고 그렇게 행복한 배였는데
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내가 타고 있는 배는 뭘까요? 전함이 됐네요. 전쟁에 쓰여지는 배로 전락이 돼버렸네. 이 배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배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참 재밌죠? 이 배를 누가 만들었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일본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물론 뭐 중국이고 여기는 우리나라고 여기는 왜 일본인데요. 만약에 배가 없었다면 이놈들이 우리 조선을 쳤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한술 더 떠서 일본이 왜 생겨났는가? 일본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를 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일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배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늙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참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하죠. 사실 진시황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진시황인데 과거에 삼황오제라고 사실 전설상에 3명의 황과 5명의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황과 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결합했습니다. 3명의 황과 5명의 제를 결합한 게 황제인데 그 황제를 최초로 건방지게 쓴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진나라에서 황제라고 하는 말을 비로소 처음으로 쓴 사람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서불이라고 하는 이 진시황의 이제 신하죠.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가서 불로초를 좀 구해가지고 와라. 불사약을 구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조선 땅까지 온 거죠. 우리나라 땅까지. 그러면 이 서불이라고 하는 놈이 신선을 만나서 불로초를 구해서 중국 진나라에 가서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신선도 만나지 못하고 불사약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동료 동남 그 어린 남자와 어린 여자애들 수천 명을 여러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뭐 한라산에 왔는지 태백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불로초를 못 구하면 죄송합니다 임금님 못 구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녀석이 그 불로초 불사육을 구하지 못해서 임금에게 야단 맞을까 봐 또는 혹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인지 얘가 배를 타고 어딜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얘가?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배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금 후에 헌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헌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헌원 씨가 배를 만들었으니까 이놈들이 그 배를 타고 거기를 갔고 그럼 좋다. 배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일본이 없었다면 그럼 배만 있으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쳐들어오겠는가? 그러니까 박일로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배를 만든 헌원 씨, 너 정말 못된 놈이야. 그리고 진시황, 너 도대체 언제까지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고 서불 너도 웃기는 놈이야. 불로초 구하지 못하면 용서를 빌어야지 왜 아예 망명해버려? 그냥 중국을 떠나서 일본 가서 거기서 자기 자손들을 퍼뜨려서 일본의 시조가 되었다는 전설이 바로 이 서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박일로의 선상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를 만든 헌원 씨를 아주 원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장검 비기 차고 병선에 구태올라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 그 배 위에 전선에 구태어 올라 여기 진목하여 대마들을 굽어보니 여기 아주 노기를 띠고 쫙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싱 선수들 뭐 K1 뭐 선수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눈 부릅뜨고 그 신경전 벌이고 있죠. 그것처럼 이 부분을 만약에 수능에 출제한다면
이순신 장군의 시조라든지 김종서의 시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관동별곡에서 북두성 기울여 창에서 부여내니 호방하고 호탕한 기질이 나와 있는 시조라든지 관동별 구조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마 정서에 부합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종 시험에 출제되죠. 이순신, 김종서의 시조라든지 관동별곡에서 북두성 기울여 창에서 부어내어라고 하는 호방하고 호탕한 기질이 나오면 될 것입니다. 여하튼 호방한, 늙었지만 호방한 기질을 보여주고 있죠. 바람 따라 생긴 황후는 원군에 쌓여 있고, 이때 황운이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한번 써볼까요? 황운이라고 하는 것은 누런 구름인데, 이 선상탄에서의 황운은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운이 그 밖에 작품 두 군데 나온다고 했었죠. 농가 원령가에 나온다. 여기 농가라고만 쓰겠습니다. 농가 원령가는 1월령부터 12월령까지 돼 있는데 8월령에 농가 원령가에 보게 되면 8월령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렇게 익은 곡식이 되고요. 정국인의 상춘곡의 영향을 받은 송순의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은 정철의 성산별곡, 여러분 가사의 계복 알죠? 그때 송순의 면왕정가 가을 파트에 또 황운이 나왔습니다. 이건 면왕만 쓰겠습니다. 여기 가을 파트에 역시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송순의 면왕정가 가을 파트의 황운, 정학유의 농가원령가 8월령에서 황운은 모두 누렇게 익은 곡식이 되는 것이고,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선상탄의 황운은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나오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원군에 쌓여있고 아득한 창파는 긴 하늘과 한 피틀새, 이것은 수평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겠죠. 선상에 배회하며 배회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고금을 사혹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어리 미친 회포에, 이건 어리석고 미친 듯한 마음에 헌원씨를 애다노라. 이게 헌원씨, 배를 만든 저놈을 한탄하노라, 원망하노라, 이것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벼 있네요. 이 부분은 저 대양이 망망하여 천지를 둘러 펼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번이 저 바다 건너 저렇게 망망한데 만약에 배가 없었다면 얘가 헤엄쳐서 오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쪽을 바라보니 저렇게 망망한 큰 바다인데 어떻게 얘네들이 여기 침범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헌원 씨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진실로 배가 아니었다면 저 풍파 만리 밖에 어느 사이는 넷 오랑캐입니다. 동쪽 오랑캐를 이, 서쪽 오랑캐를 융, 남쪽 오랑캐를 만, 북쪽 오랑캐를 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를 둘러싼 동서남북을 다 오랑캐라고 하고, 원래 이건 중국은 가운데 중 나라국이니까 천하의 가운데 핵심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은 모두 오랑캐니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 동쪽의 오랑캐는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동이족 하죠. 동쪽 오랑캐족, 동쪽 오랑캐족. 이거는 일본 놈들이 일제식민지 하에 그 말을 자꾸 퍼뜨린 것입니다. 중국에서 볼 때 너희들 막 동쪽의 오랑캐에 불과했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은 동이족이구나, 우리는 동쪽 오랑캐구나.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쓰고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조선을 이씨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데, 이성계가 500년 동안 지배했다? 전주 이씨가? 여러분, 그거 일본 놈들이 식민사관으로 만든 거예요. 조선 이씨, 시족 사이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한 가족만도 못한 나라야 라고 축소 지향한 것을 모르고 우린 지금도 이씨조선 이렇게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조선 500년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저쪽 일본 오랑캐들이 엿보겠는가?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했는가? 너 헌원씨, 왜 배 만들기를 했어? 도대체 무엇 하려고? 만세천추의 끝없는 큰 폐가 돼서 보천진화에 만민원을 조장한다.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네가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이 조장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입니다. 원래 이거 송나라에서 나온 말이죠. 송나라에 관한 고사가 나오면 다 어리석은 것 알죠. 수주대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한 농부 어른이 씨를 뿌렸는데 싹이 조금씩 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자라지 않아서 그냥 하루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싹을 다 1cm씩 뽑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1cm씩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야 얘들아 나 오늘 고생했다. 왜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들 밭에 나가봐라. 내가 한 번에 싹을 1cm 이상 크게 키워놨단다. 그래서 자식들이 가보니까 이미 다 말라 죽었죠. 억지로 키워 도와주는 것을 조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나쁜 일 할 때 옆에서 부추기는 것을 조장한다라고 그러죠.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 조장이 그 뜻입니다. 어주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배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왜 일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만들었다 그랬죠. 일본 대마도로 빈 배가 저절로 나왔겠는가? 누구의 말을 믿어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동남 동료를 그토록 들여다가 해중에 바다 가운 모든 섬에 도둑을 만들어내고 통분한 원통한 수욕이 수치스러운 욕됨이 결국 너희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자승자박 자가당착이 되는 것이죠. 자기 부하인 서불과 동남 동료를 동료 동남을 시켜서 불로초 구하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했는데 결국 얘네들이 일본 가서 일본을 퍼뜨려 만들었다. 그래서 그 결국 일본이 우리도 치고 너희도 치는 거 아니냐. 사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말이 정명가도 아니겠어요? 정명가도가 무슨 말인가요? 정명가도를 내세운 거예요. 일본이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니 너희들 조선의 길을 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바보가 내가 중국 치려고 하니 너희 조선 길 좀 빌려줄래? 그래서 알았어 이리로 가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칠 때 사음절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조선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명나라 중국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가 중간에 있으니 길 좀 빌려줄래? 근데 그 어떤 바보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는 과정 속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율곡이인은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기도 했었죠. 임금님 제발 10만 명의 병사를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이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밖을 내다보는 학자들은 밖을 내다보는 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일본이 왜 생겨났는지를 또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시황의 잘못으로 일본이 생겨난 다음에 중국이 또 당하게 됐다. 장생불사역을 얼마나 얻어내어 만리장성도 비싸고 몇 년을 살았는가? 그래 너 불로초 구해서 너 도대체 얼마나 살았어? 제가 조사한 바로는 40몇 살밖에 못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남대로 죽어가니 네가 아무리 불로초 구하고 영원 죽지 않는다고 외쳐봤어야 남들처럼 똑같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 여기 나오겠죠. 유익한 줄 모르겠다. 아 생각하니 서불 등이 이심하다. 더욱 심하다. 서불 너 네가 더욱 심해 임마. 너 가서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이지 왜 망명을 해 이거죠. 인신이 되어서 임금의 신하가 되어서 망명을 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신선을 만나지 못했으면 쉽게 돌아와서 임금께 너희 진시황께 보고했으면 되는데 너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주사 이 싫으면 주사는 결국 나 박일로가 너 때문에 이렇게 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됐단 말이야. 너가 돌아갔으면 내가 이런 근심 걱정 안 했을 텐데 중략. 이런 일 보건대 배 생긴 제도야 지극히 묘하지만 어찌하여 우리 무리들은 박일로 등등 장수들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에 픽깃하고 여러분 나는 듯한 판옥선은 쌩쌩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그것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인풍영월하되 흥이에 거기서 흥얼거려 보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배에서 흥얼거렸던 거와 지금 우리가 전쟁에 소용되는 전쟁에 쓰는 전함에서 흥얼거리는 것은 옛날과 다르다 이거죠. 서길이 과거의 배 가운데서는 배반이 술잔 안주들이 낭작터니 낭만이 있었는데 금일 배 가운데는 술잔과 안주는커녕
큰 창과 검만이 남아있을 뿐이로구나. 똑같은 배지만 갖춘 바가 다르니 기간 우락이 서로 같지 못하다. 기간 과거와 오늘날의 우, 과거에는 락이, 오늘날에는 우,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다르더구나. 시시로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신 저 임금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상시 노루랄 천일방에 뛰어나다. 상시 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세상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구석에, 땅 한 구석에 떨어뜨리도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문은 다 아니지만 일부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면 선상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누앙사, 태평사 등등도 함께 설명할 텐데 제가 네이버 등등의 모든 작품들을 짧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많은 작품들을 보고 싶으면 네이버에 가서 관동별곡 이렇게 검색하면 거기에 관동별곡 강의를 모두 다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48번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바르게 지적한 것. 이건 뭐 더 이상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다. 1번. 49번입니다. 49번 같은 문제가 창작과 변형으로 접근한 수능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의 내용을 토대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한다. 연출자가 구상한 메모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가나다라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마가 좀 이상하네요. 주인공이 헌원 씨를 그리워하는 모습, 이때 흘리는 눈물을 클로즈업한다. 아 그래 헌원 씨 보고 싶어.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배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했으니 얼마나 고마워라고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겠습니까? 아니죠. 너 헌원 씨,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어. 왜 배를 만들어?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힘들었을 문제지만 적어도 수험생 여러분들 1등급을 맞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선상탄의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한 것처럼 익히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0.001초에 푸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두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령보다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접근하는 것이 1등급의 비법이 되겠죠. 50번 발상 및 표현이 기억과 유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50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 발상과 표현에서 앞에서는 뭘까요? 추상적인 시간, 잡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시간을 시각화시켜 주었다는 것을 잡아내 줘야 되죠. 이육사의 광야 예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계절을 꽃처럼 표현했죠. 피었다 지는 시간 경과를 시간의 경과를 볼 수 있으니까 3번이 되겠고 1번은 뭘까요? 괴로웠던 사람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허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 행복하단 말입니까? 역설법이죠. 행복하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했으니까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하죠. 역설법의 예를 쭉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이것은 뭘까요? 박목월의 하관, 남동생의 죽음을 감정의 절제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관을 내려 묻는다. 하강의 이미지를 보여주었고요. 4번은 겨울 문위에 가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 길가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이것은 고은신의 문이마을에 가서인데요. 이것은 도치법이 쓰인 것입니다. 문이마을에 가서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문이마을에서 보았다 무엇을 도치시킨 것이죠. 5번 이건 김소래 작품이죠.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악각 울며 세웠어. 오늘은 또 몇십 년 어디로 갈까? 가마귀 가악각 할 때 기억이 초성이 계속 나오죠. 가마귀 가악 이런 것들을 둔의 효과, 운율의 효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50번에 3번. 51번 A, B, C, D 중에서 니은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환기시킨다. 근데 환기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환기하다, 불러일으키다라고 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환기를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공기, 분위기를 바꾸는 것. 그런데 모두 다 서술은 하다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두시고요. 이건 무상감을 나타내 주는 것이니까 3번이 되겠고요. 52번은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작품 해설하는 과정 속에서 해주었죠. 다오이트 틱스에 들어갈 알맞은 구절은 대양이 망망하여 천지에 둘러있으니 일본 놈들이 도저히 쳐들어올 수 없는데 배를 호넌 씨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로 쳐들어왔다는 내용이니까 4번이 되겠고, 1번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이것은 이 선상탄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늙고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주사로 보냈다. 뭐 해군 참모총장쯤 됐겠죠.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넣으시니 이것은 관동별곡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 많은 상춘곡에 나와 있고,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였는가. 백옥경은 궁궐을 어떻게 이별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감녀가 을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정철의 송미인곡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어휘어법에 관계된 것, 특히 정서법에 관계된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의 차이점을 이야기한 비문학 지문을, 그리고 특히 고전문학 파트를 집중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색의 부병루라고 하는 작품을, 그 다음에 원천석의 시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박일로의 선상탄에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많은 문제를,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으니까 차근차근 반복해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리 계획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수업 끝날 때 여러분들은 학평 수능 보고도 1등급, 그 중에서도 만점에 가깝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만점 맞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부해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